5차시 개별 변수 요약과 집계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항목을 구별하는 역할 입장에서 측정한 범주형 변수들이 있고요. 또 분석 대상 객체의 양적인 크기, 어떤 속성의 양적인 크기를 측정한 연속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보기 항목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 관심 있어 하는 세 개 이상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복수를 응답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서브셋을 좀 만든 다음에 각각 갖고 있는 서브셋의 구성 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탐색 기법도 좀 상이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주어진 변수들에 대한 특성 요약과 간단한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주형 변수에 대한 특성 요약과 시각화입니다. 자, 범주형 변수 컬럼을 원본 데이터셋에서 별도로 서브셋을 좀 추출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셋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read.csv로 my라는 객체로 이렇게 메모리상에 로딩이 되어 있을 때 범주형 그 변수 컬럼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코딩북을 통해서 month부터 조사 개월부터 액티비티까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일련의 변수 컬럼명들을 별도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 놨습니다. 이유는 원본 my라는 데이터셋에서 대괄호 인덱스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변수 이름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원본이 갖고 있는 한 20여 개의 변수 중에서 11개에 해당하는 범주형 변수 컬럼을 별도로 지정해서 서브셋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라는 약자로 CTG라는 이름으로 서브셋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어떤 모음이다, 이런 이름이고요. 가볍게 헤드나 테일을 통해서 앞쪽에서부터 몇 개 레코드를 저희가 좀 내용을 조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해당 변수별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가볍게 좀 보시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str 내부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내부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개수는 원본 데이터처럼 한 13,800여 개 11개의 변수 컬럼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형태가 전부 다 인테저인데요. 정수 타입인데 필요에 따라 우리가 팩터형이라고 해서 R한테 명시적으로 각각의 이 개별 변수에 들어있는 이런 숫자들이 사실은 양적인 크기가 아니라 항목을 구별하는 그 의미로서의 항목을 구별하는 용도의 그런 좀 부여한 수치이기 때문에 팩터 함수에 통과시켜서 정수형이 아니라 팩터형으로 적절하게 변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머리 함수에 넣어서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month는 조사 개월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고요. 성별은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 education은 학력이니까 또 학력에 따라 우리가 이용하는 관광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고졸 이하부터 저희가 대졸 대학원 이상 기타까지 이렇게 조사가 좀 돼 있고, 여기 뭐 결축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직업 유형도 한 12개 정도. 에이지 변수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연령이라면 뭐 23살, 45살 어떤 일정한 연속된 범위 내에서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등간 촉도나 또는 이제 연속 촉도의 일환으로 보통 보게 되는데, 코딩북에 의하면 이 에이지 변수의 정확한 개념적인 정의는 연령대입니다. 에이지 밴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15살부터 20살, 그 다음부터는 30살까지, 40살까지, 50살까지, 60살까지 10살 간격으로 측정하고요. 또 61세 이상을 통칭해서
5번 이 숫자를 이렇게 부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0번을 15살부터 20살 사이에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에이지 척도는 서열 척도의 일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국적도 19개 국가별로 일본 국가별로 측정해서 명목형 데이터라고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상으로 우리가 항목을 구별하는 전반적인 남자 아니면 여성을 지칭하는 이항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직업 유형 같은 경우는 다항 명목 척도,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가 나름대로 연령대 변수는 서열형 명목 척도입니다. 자, 먼저 1번 아니면 2번 또는 0번 아니면 1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항목을 구별하는 바이노미널 변수 중에서 성별 변수에 대한 우리가 특성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이렇게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대괄호 젠더라든가 아니면 달러 젠더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남성 뭐 이런 식으로 13,0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성별 조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000개가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맥스 프린트 옵션에 의해서 콘솔 창에 더 이상 출력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 이 달러 젠더 전체 내용 중에서 앞에서부터 10개, 뒤에서부터 15개 또는 일정한 이렇게 대괄호 방식으로 구간을 지정해서 이 정도 레인지에 있는 성별 내용을 좀 잘라서 보고 싶다. 이렇게 일부 부분 인덱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개별 변수에 대한 구조 파악도 이렇게 랭스, 관찰치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number of row라고 해서 nrow라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 또 str 함수가 데이터셋 전체적인 내용도 보지만 str 함수에 이렇게 개별 변수를 넣을 때는 그 해당 변수에 대한 속성과 내부 정보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좀 보셨고요. 기술 통계량 함수에 넣으면은 이 변수에 대해서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이항형 명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산술 평균에 대한 의미는 특별히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클 패키지에 넣어서 우리가 별도로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전체 관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이런 지금 변동성에 관련된 변수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중앙값이 2번, 여성이 조금 많다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2번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13,000여 명 정가운데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는 좀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HMSC의 달러 젠더를 하게 되면 미싱 데이터가 없고 유니크하게 구별되는 데이터가 1번 아니면 2번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데이터 자체가 1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명목형 척도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산술 평균은 특별히 의미가 없고, GMD, 지니 매트릭 디퍼런스의 약자인데요. 그만큼 이제 측정된 그 데이터, 로 데이터 자체 안에 1번하고 2번이 좀 균형감 있게 빈도수가 있냐 없냐를 좀 지칭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1번 남성이 6,600여 명 정도, 여성이 7,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약 한 500명 정도 안팎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조금 불균형되어 있다.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균형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불균형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킴 R이라는 패키지에 스킴 함수에 넣어서 나름대로 기술 통계량을 보고 계신데요. 양쪽에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이런 히스토그램이 있어서 분포 모양이 어떤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한 장면이네요. 자, 그러면 요약 집계 관점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좀 요모조모를 우리가 서머리라든가 기술 통계 함수로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데, 개별적인 기술 통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이렇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팩터링 변수를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이 팩터 함수에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이런 레벨이 들어있을 거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 1번은 M으로 2번은 F로 이렇게 표시해서
요 출력 결과를 다시 CTG라는 카테고리컬 데이터 셋에 성별 변수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죠. 예, 그래서 실제 요 작업을 한 다음에 마치 이제 추가적인 변수를 만든 장면인데 새로 생성되는지를 이걸 확인해 보시면 예,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젠더 언더바 F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팩터형으로 성별을 약간 좀 변형시켰다라는 예, 이런 표시로 보통 언더바 F라는 예, 이런 확장자를 좀 붙여줍니다. 변수명에. 그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예, 이제 테이블 함수에 넣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 구조 속에서 빈도 항목별로 카운팅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빈도수를.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출력했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젠더 F 변수에 대한 예, 요걸 이제 입력을 해서 빈도 분석을 했을 때는 예, 남성이 몇 명이다, 여성이 몇 명이다 훨씬 더 직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팩터 함수를 만들 때 레이블 같은 걸 같이 입력을 해서 예,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빈도를 분석하면 당연히 비율 분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 여성이 양적인 크기는 알겠는데 예, 이걸 비율 관점에서 예, 비율은 흔히 이제 0에서 1 사이로 예, 주어진 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자, 이것도 입력할 데이터를 앞쪽에서 우리가 그냥 1번이 몇 명인지 2번이 몇 명인지를 구한 예, 단순 빈도냐 아니면 팩터형 변수를 빈도 카운팅한 건지 예, 그걸 입력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본 겁니다. 예, 그러면 요 이제 확장자를 이제 비율 분석이기 때문에 프로포션 예, 그 약자로 장명을 좀 했는데요. 예, 이렇게 기술되는 것보다는 M과 F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떤지 예, 한 3-4%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예, 이게 소수 자리가 너무 길게 늘어지면 또 읽기가 어렵고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에 넣어서 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또 이렇게 임시 변수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 또 이렇게 라운드 함수에 인풋 데이터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서 훨씬 가독성 있게 만들었고요. 또 이 프로포션 데이터는 결국 퍼센티지 100분율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100점 만점에서 우리가 크기 비교하기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곱하기 3을 곱하기 100을 우리가 이 결과에 곱하기 100을 실시를 해서 이렇게 100분율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요약 집계를 해 보셨습니다. 자, 시각화 관점에서 일단 항목을 구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바 차트를 많이 쓰죠. 막대 그래프를. 예, 그래서 이 바플롯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좀 그렸고요. 여기 개별 변수 하나를 이렇게 투입을 했고 예, 그 그래프의 제목, 또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을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마다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서 있는데 예, 이렇게 옵션 중에 호라이전탈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호리지라고 약자로 쓰시면 되고요. 예, 이걸 하시게 되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예, 가로 방향으로 있는 세로 방향의 그래프가 가로 방향으로 하는 예, 막대 그래프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결과를 리포팅할 때도 한쪽 그림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의 변화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덴서티라는 예,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항목별로 예, 그 색깔 표시를 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회색 바탕으로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요 밀도죠. 예, 빗금을 치는 그 밀도, 덴서티 밀도를 조금 20% 정도, 30% 정도만 해서 그 진하게 정도를 좀 구별을 해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둔다 이런 뜻이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전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옵션을 우리가 갖고 해당되는 그 입력된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죠.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라는 그 내용이 팩터형 변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서 보통 범례라는 항목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COL이라는 이 옵션을 써가지고 막대마다 우리가 색깔을 직접 하늘색과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했고요. 옵션을 종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로 방향, 범례 옵션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눈여겨볼 점은 또 이 코드에서 저희가 이 그림 그리기 4가지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 파라는 함수를 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R에서 그래픽 파라미터를 좀
컨트롤하는 함수고요. 자, 여기 안에 mflow, 멀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플로창에, 알스튜디오 플로창에 그림이 하나씩 단독으로 그려져서 사실은 지금 막대 그래프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리시면 각각 플로창이 이제 겹쳐서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없어지고 그 다음 그림이 보이고 또 세 번째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또 보이지 않고 그 위에 요 그림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파라미터 함수를 쓰게 되면 멀티프레임 로우, 행을 기준으로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얘기인데요. 화면 자체를 2,2라고 했기 때문에 2x2로 또 나눠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여러 가지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림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서 한눈에 비교 분석할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이렇게 선언을 좀 해주고 나서 그림을 좀 개수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캔버스 자체를 2,2로 나눠놨던 거를 1,1로 원래 상태로 만드시면 이렇게 종합적인 그림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항형 명목적도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한 목적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달러 오브젝트 또는 대괄호 오브젝트 일부 내용을 이렇게 부분 추출한다거나 가볍게 구조 파악을 통해서 양적인 크기, 길이, 요소 개수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술 통계량을 보시게 되면 1번 목적부터 최대 8번 목적까지 이렇게 조사가 돼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 기술 통계 함수인 사이크의 디스크라이브, HMSC의 디스크라이브 함수. 이거는 함수명이 같아서 앞에 이렇게 패키지명까지 패키지명 콜론 이렇게 써줘야 구별해서 작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대적으로 이 8가지 유니크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진위 개수를 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높죠. 그러니까 개별 항목별로 빈도수가 균형되게 측정된 게 아니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은 상대적으로 좀 직업 분포가 낮고 어떤 직업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이렇게 미루어 좀 짐작할 수 있고요. 요 스킴 함수에 넣어서 봤을 때 히스토그램을 보면 주로 앞쪽 직업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요 직업들은 약간 경우의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부 뒤쪽에 5번, 6번 쪽이 조금 어느 정도 패턴이 있고, 그걸 전후 나머지 직업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유형이 적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네요. 자, 다항형 명목적도인 방한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모조모 팩터 변수에 넣어서 카테고리칼 데이터셋의 달러 오브젝트 데이터를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 레벨스 자리에 1, 2, 3, 집어넣어야 되는데 8,8까지 어차피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콜론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했고, 순서대로 방한 목적에 따라서 제가 앞쪽 슬라이드에 직업 유형으로 좀 잘못 코멘트를 드린 것 같은데요. 방한 목적, 요런 목적, 교육을 위한 국내 유학원 경우, 사업활동, 쇼핑, 기타까지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에 따라 저희가 추가를 해보면 원본 데이터의 요 팩터형으로 만든 내용을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셋에 오브젝트 변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방한 목적 언더바 F 구별해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에 오브젝트 변수를 토대로 이렇게 파생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별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팩터형으로 만든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부 구조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출력했을 때 테이블 함수에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리포트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항목 레이블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눈에 이 출력 결과 빈도 테이블 분석한 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만들어서 항목을 좀 세로 방향으로 첫 번째 컬럼에 나열하고 두 번째 컬럼에 빈도수를
이게 출력을 하면 훨씬 이해가 좋죠. 그래서 as.dataFrame이라는 기능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석 결과 그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마치 데이터 프레임처럼 첫 번째 컬럼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레이블 이름, 두 번째 컬럼에서는 그 빈도수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요약 집계를 해봤고요. 당연히 빈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 분석도 이렇게 숫자로 할 게 아니라 팩터형이 가미된 레이블로 하면 훨씬 이해가 좋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변형을 해서 좀 봤고요. 또 소수자리 정리까지 이어진다면 되게 이해도가 좋겠죠.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대로 만들면 항목의 나열 그리고 이 백분율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소수자리까지 정리해서 보시면은 어떠한 그 목적으로 방안을 많이 하는지,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 이렇게 오락성, 휴가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목적도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화도 아까 바플롯으로요, 4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고, 여행 목적이 이런 게 좀 비중이 있고, 사업 전문 활동, 뭐 종교 순례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목적상으로 적게 이렇게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로 방향에다가 이렇게 가로 방향의 그래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색깔 농도, 그리고 레전드, 색깔을 직접적으로 지정하거나 가로 방향과 레전드까지 결합되는 이런 타입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옵션이 라스 옵션이 있습니다. 라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엑시스의 레이블, 그러니까 레이블 엑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로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컨버전하면 이쪽에 이제 그 각 막대 그래프의 레이블들이 이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면 이게 겹쳐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약간 추가하고 약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라스 옵션을 1 또는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좀 하시면은 이 레이블 자체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역시 멀티 캔버스 옵션을 전후로 이렇게 2x2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4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1,1로 하나의 그림이 그냥 꽉 차게 그려지도록 다시 해제한, 리셋한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열원 척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서열은 항목을 구별하는 노미널 성격도 있으면서 항목 자체가 어느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우열이 있는 순서가 있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령대 변수가 1번이 15살에서 한 20살, 그 다음부터 20살 이상, 30살 이상, 60살까지 측정을 했고요. 60살 이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카운팅이 되어 있는 그런 변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15살부터 20살까지가 이제 0번으로 좀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내용도 구조 파악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기술 통계 함수에 넣어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축치가 좀 일부 있죠. 그래서 이 결축치라든가 이상치 처리는 나중에 별도 저희가 차시에서 좀 다룰 예정으로 있고요. 유니크한 게 6개 정도.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포도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1번, 20대, 30대가 좀 비중이 꽤 많고, 상대적으로 이 히스토그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연령대가 좀 집중돼 있고, 이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좀 비중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15살에서 20살 고령층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네요. 자, 요약 집계도 팩터형으로 좀 만드셔서 원본 데이터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짝을 맞춰가지고 이런 레이블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얘도 이 결과를 age 변수 언더바 f라는 추가적인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팩터형으로 계속 원본 데이터셋에 카테고리 데이터셋에 이게 파생 변수를 새롭게 추가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 구조에도 그 팩터형 변수 3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형으로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테이블 함수에 의해서 레이블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고 이 내용 자체도 옆으로 길게 있으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세로 방향으로 두면 빈도 수면에서 어떤 연령대가 1순인지 2순인지 상대적으로 어떤 연령대가 좀 저조한지를 비교 분석하기가 용이하죠. 빈도 분석에 의해서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타입으로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백분율, 퍼센티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보셨고요. 시각화도 마찬가지로요. 막대 그래프로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인데 요 이제 덴서티 옵션, 그리고 레전드 옵션, 또 요거는 이제 가로 방향 옵션, 호리전탈, 레전드 옵션, 또 컬러라는 옵션까지 활용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레이블들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글씨가 이제 위아래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라서 옵션 같은 거를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글씨가 중첩되지 않고 이렇게 가독성 있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범정 변수에 대한 특성 요약과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